예, 그럼 지금부터 제5회 리카스 불교학연구 다시 읽기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저희가 모신 두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께 김수정 선생님한테 혹시 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선아 교수님부터 먼저 한번 네, 질문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우선 저는 그 미술사학과에서 이제 불교 미술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또 이 글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사실은 처음 이 제목을 보았을 때는 김수정 선생님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조선 후기 불화 중에 위태천의 도상에 대한 글이 사실은 적지 않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위태천에 대한 이해는 사실 거기서 주로 비롯된 것들인데요. 아시다시피 미술사에서도 우리 한국의 어떤 도상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국에서 영향을 찾고 또 중국에서의 어떤 그 위태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인도까지 소급을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아마 한국에서 나온 위태천에 관한 논문 중에서 이렇게 인도에서부터 중국 그리고 한국에 이르는 그 과정을 아주 체계적이지만 또 굉장히 다면적으로 이야기를 한 논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조선후기 불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는 논문일 것 같고요. 또 방법론적으로도 아까 학생들이 들으면 조금 더 많은 자극을 받고 또 분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네. 아까도 좀 여담으로 이야기했지만 제 학생 중에도 조금 이런 스탑이라든지 뭐 산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사실 지도하면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뭐 이렇게 좀 무릇 밑하나 뭐 석가나 이런 주요신들 다른 게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은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소외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또 다른 그런 주제를 또 잡는 학생에게 제가 많은 또 이렇게 글쎄요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에게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재밌습니다. 지금 세 분의 불교학자와 이제 저 혼자 미술사학자여서 아까도 그 오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불교 미술이란 정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러게요. 미술사학자에게만 그게 사실은 그 문장 자체가 문장을 들으라고 하는 자신이 의도한 오디언스가 사실은 최선아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사실 불교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장이라는 게 네.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사실 자세히 읽어보시면 미술사학자에게 굉장히 경고도 구하는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뭐 프렌 선생님을 필두로 하여 뭐 압샤프 선생님이라든지 많은 그런 어떤 이제 불교 미술 내지든 불교 물질 문화를 이제 다루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경종에 사실 미술사학들이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았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미술사 방법론 중에 뭐 양식, 상, 그 다음이 사실은 우리가 뭐 소셜리즘의 영향을 받아서 뭐 사회사적인 관점, 그래서 이제 한 것이 어떤 후원자 문제 정도였는데요. 정치적인 측면이나 굉장히 그 한 1998년 이 즈음에 나왔던 그런 어떤 불교학자들이 우리의 소중한 영역을 침범하고 다루시면서 사실은 워낙 글들을 더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미술사학자들이 갑자기 그 영향이 많이 이렇게 좀 변한 그런 흥미로운 시기가 바로 또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서 국민학계에서는 이렇게 불교학자와 미술사학과가 같이 이제 연구하는 컨퍼런스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글에서 미술사학자로서 저부터 갖고 있었던 이 아주 좁은 틀에서 좀 벗어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김수정 선생님의 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지도 교수님의 프레 선생님의 어떤 그 말씀을 잘 따르면서도 또 최근에 아마 프레 선생님이 관심 갖고 사부작으로 이제 책을 내고 계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신중이라고 그냥 우리가 통칭하죠. 그런 마이너한 신들에 대한 어떤 그
연구 안에서 이 글이 좀 구상되고 발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읽으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김수영 선생님 워낙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이제 석사 과정까지 공부를 하셨고 또 이제 미국에 가셔서 이제 박사 과정을 거치셨는데요. 이런 다양한 백그라운드 안에서도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불교학 연구자로서 동양 불교학 안에서도 일본과 또 한국을 같이 하시는 또 불교학자로서의 자리에 계시는데 그랬을 때 이 논문이 가지는 그러니까 이 논문이 탄생하게 된 어떤 전사도 좀 듣고 싶고 또 이 논문이 가지는 선생님의 커리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위치도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신원 선생님. 늘 많은 도움을 주시고 많은 이제 그런 정말 모범이 되시는 선배 선생님이신데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아주 길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이 논문이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룰프슈타인 같은 사람의 그런 논문을 읽으면서 어떤 그런 인스피레이션을 받았지만 크게는 그 지도 교수님 지금 이제 그 사부작 연작으로 일본 중세 밀교 신에 대해서 이제 쭉 책을 여러 신들을 한 챕터식으로 잡아서 쓰시고 계시는데 거기서 분명히 영향을 받은 게 많이 있고요.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을 약간 좀 더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강조하면서 이렇게 좀 구조도 보이는 그런 맥락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논문은 실은 일본 관련해서 많이 처음 버전, 이게 논문 자체도 여러 단계 변모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변모에서는 일본을 많이 넣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외국에서 이제 불교 연구를 하다 보면 한국 불교가 생각보다 훨씬 이해도가 낮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적어요. 그래서 굳이 일본을 넣는 것보다 빼고 일본을 빼므로 해서 얻는 게 한국을 조금 부각하는 또 약간 제목이 약간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중 불안한 건 아니지만 한국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영어로 쓴 논문은 일단은 타겟 오디언스가 서양인인데 한국 불교를 어떤 식으로 재미나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지점에서 일본을 과감하게 뺐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저 학문적인 궤적을 잠깐 이제 최 선생님께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은 신라 명신이라고 하는 이제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부디스트 미톨로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개념에서 신라 명신 연구를 한 건데 신라 명신 연구는 조금 위태천 연구랑은 조금 더 달리 조금 더 불교학적인 논문이 이제 박사 논문을 쓰긴 썼는데 그래도 이제 신라신이 왜 일본 중세 밀교 신으로 중심적으로 이제 신앙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큰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쓴 논문인데 그것도 똑같아요. 실은 한국 위태천이나 제 박사 논문이나 공통 분모는 한국을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까 서양 사람들한테. 신라명신은 조금 많이 떨어져 있긴 해요. 왜냐하면 신라명신은 이름은 신라명신이지만 신라와 관계된 신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연결은 되지만 하지만 위태천은 이제 확실히 남아있는 신앙이 있고 조선시대 여러 가지 불교 불화에서 많이 남아있고 신앙 의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 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서양에서는 제가 뭐 일본 불교를 많이 하는 이제 사람으로도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 연구 궤적만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한국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은 했지만 이제 한국의 이제 조선시대 불교 부적 스칸다가 왜 질병 악기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치병 관련해서 부적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치병과 관련된 부적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단행본을 이제 연구서를 영어로 쓰려고 준비 중이고 그런 점에서 스칸다가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 논문이 그런 지금 최 선생님 말씀드려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예, 징검다리 논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유대청이라는 주제를 썼을까 궁금했는데 읽으면서 또 오늘 얘기 들으면서 사실은 이게 점점이 다 관계 없어 보이지만 어떤 선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저희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쓰는 논문들이 사실은 있지만 그것을 언젠가는 우리가 점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정말 그러니까 나띵에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따지고 가보면 불교식으로 인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오늘 발표 통해서 그런 연결 지점을 좀 파악할 수 있어서 그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최선 질문에 하나 덧붙이면은 예. 궁극적으로 궁극적이란 말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그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뭐 작업이랄까 그런 꿈의 작업 그런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네, 싶어요. 감사합니다, 한 선생님.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기 김현 선생님 계셔서 제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긴 하지만 이제 한국 불교에 대한 제대로 좀 이렇게 영어권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책을 하나 내보는 게 어떤 이제 제가 그때까지 산다면 노년이 되어서 하고 싶은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게 없다는 걸 안 시점에 제가 불교학 공부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노년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동진보살처럼 몸은 늙어서 살아있는 정신으로 하면 되겠죠. 예, 뭐 여력도 되고 능력도 된다면 그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부적을 많이 모으고 계시죠.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김용태 교수님 질문 갈까요? 예, 아까 그 연구 박물관 얘기할 때 이제 공시, 통시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그 해오리 감자가 나오는 순간 저는 딸이 좋아하는 건데 갑자기 왜 나오나 하는데 상당히 재미가 있었고요. 그 사실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까 이제 문헌학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학자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을 하고 이제 뭐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하지만 사실은 한국의 학계에서 이제 역사 쪽도 조금 이제 어떤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불교를 하지만 철학, 역사, 문학이 사실은 서로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근데 역사 쪽에서도 이제 미술사라든지 건축사에서 굉장히 많은 뭐 비주얼적인 어떤 자료부터 많은 걸 제공하고 있고 오히려 미술사에서 이제 제 책도 그렇지만 이 역사 쪽에 논문을 많이 읽고 근데 또 역사 쪽에서는 또 별로 이렇게 같은 사자가 들어가지만 별로 잘 안 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인용 기수를 높여드리고 옛날부터 좀 미술사 쪽에서 저를 저희 필요로 했던 안 말씀들을 보고 넣어주셔가지고 불교 쪽에서는 저를 잘 모르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이제 한국 학계가 좀 이제 뭐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이제 분과학문적인 것이 뭐 이제 강한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조선 후기가 이제 복합적이라는 이제 신학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대상뿐만 아니라 연구의 대상뿐만 아니라 연구자들도 복합적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김수현 선생님은 한국에서 사학을 했고 또 철학을 했고 또 미국에서 사실 미국 불교학을 한 거죠. 제가 미국 불교학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그동안 보면은 책도 신라명신이 나왔고 또 밑에천 나왔고 또 최근에는 이제 부적 가지고 상당히 이제 다채로워. 또 한국, 일본, 또 중국까지도 이제 그런 거는 아마 한국 학계에서는 그런 게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에서의 불교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작업을 장려하는 측면이 있어요. 미국 불교. 네.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것을 오히려 억누르려는 그런 약간 기제가 누가 억누르진 않지만 그렇죠. 스스로가 이제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저도 미국 쪽에서 연구경을 좀 유심히 보면 이제 아까 도상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머티리얼리즘에서 많이 좀 유행을 했고 그러니까 텍스트가 우리가 하는 문헌만이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나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이제 그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팬 에이시안이죠. 그러니까 범아시아론적인 그런 시공간을 아우르는 어떤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다시 말하면 그는 특정 지역이나 어떤 역사에서 말하는 일국사의 관점을 이제 벗어난 그래서 어떤 그 대상을 통해서 그
컨센서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사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하나의 지역 또 하나의 관점만 가지고는 이게 되지 않는 문제죠.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랜스 리저널한 그러니까 어떤 횡단 문화의 어떤 접합성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저는 이제 그 사실 좀 이제 이거 듣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국 학계의 어떤 경향과 비교했을 때 한국 학계에서는 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조선시대는 사실 유무형의 자료의 보고예요. 근데 연구자도 이제 아직은 적지만 사실 많은 시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주영 선생님하고 이제 식사를 할 때 미술사 하는 그분이 저한테 영어 논문을 좀 몇 개 읽어라. 그러면은 영어식으로만 이 팩트를 가지고 설명하면 정말 재밌는 연구를 할 수 있다. 제가 그때만 해도 뭐 영어 그냥 뭐 읽기도 싫고 약간 뭐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김수현 선생님 같은 분들이 좀 웰컴입니다. 조선시대의 자료를 많으니까 그걸 좀 마음대로 좀 요리를 해서 아까 요리뿐만 아니라 밥상의 배열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저처럼 여기서만 조금 뭐 일본에서 좀 공부도 하고 뭐 사실 문화적인 것도 했지만 저처럼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은 이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자료들을 뭐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고 조선시대 불교가 뭔가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데는 집중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전시를 하고 이게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김 선생님이 좀 그런 데 많이 좀 참여해 주셔서 조선시대를 일본이나 중국만큼 그래도 좀 다채롭고 재미있는 시대다. 한국의 불교도 재밌다. 그러니까 원효 진울의 묘함만이 아니고 굉장히 고유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미술사부터 또 미국 쪽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좀 질문.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이제 두 번째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을 지금 김용태 선생님께, 농태 선생님께서 다 압축을 해주셔서 제가 책을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면, 이제 미국에서 제가 지금 한 15년 정도 이제 학위 포함해서 있으면서 느낀, 그리고 제가 아는 학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실은 또 안식년이어서 이번에 한 10개월 정도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한국 학자분들 하시는 것 아니면 교류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느낀 바는 그리고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실은 2021년에 그 샘 버미시 선생님께서 그 코리아 저널에서 벌써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Representing Korean Buddhism 이래가지고 이제 영어 아티클에서 많은 진단을 많이 내려주셔서 한국 학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저는 거기 이제 그 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편이고, 이제 한 가지 이제 한국 학계도 좀 많이 몸을 좀 담아서 봤었고, 미국에서도 한 15년 정도 활동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한국 학자분들이 불교 세계 다른 서구 국민권 학자들하고 교류를 할 때 뭐라고 할까요? 일단 제일 큰 게 언어의 장벽이죠, 영어.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역서든 다른 요즘은 그런 거 번역도 굉장히 기계 팝하고 그래서 충분히 툴도 있으니까. 뭐 책이 뭐 내용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60% 50% 내용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흥미만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주영 선생님 하신 말씀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몇 편 읽어보는 그게 결국은 제 생각에는 몇 편으로 끝날 건 아니지만 외국에서 뭘 하는지 그게 뭐 일본이 되어도 상관없고 중국이 되어도 상관없는데 국내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너무 이제 어떤 학문 활동을 할 때 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섬이고 지적인 섬. 여기서 생산된 것들이 밖에서 별로 소비가 안 되고, 밖에서 소비가 된 것들이 이쪽에서도 반향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좀 연결이 전혀 안 되고 전혀는 아니지만, 되었으면은 서로 좀 좋은 면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학설의 교류가 저는 들으면서 사실은 개인적인 독서 이런 것도 그렇지만 사실 학설의 교류의 기회 자체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영어 논문이 어렵죠. 영어 논문 어려운데 학회에서 그 사람 얼굴 한번 보고 그 사람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 사람 글은 잘 읽겠더라고요. 특이하게도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면은 그런데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경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 사람의 논문을 이렇게 읽겠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막 초대해서 강연을 하거나 막 완전히 대가급이 와가지고 기조강연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같은 세대의 학자들이 같이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국내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꼭 나가야 되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외교를 하거나 또 한국에서 역사를 이제 전공 쪽에서 말하면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 안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안에서 이제 논문을 많이 써야 되니까 뭐 영어 논문 읽고 할 시간이 없거든요. 논문 많이 써서 이제 맞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은 많은 수의 논문이 나오지만 이게 발전한 난도도 정체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 트랜스가 되고 뭔가 계속 이렇게 시각이 열려 있어야지 학기가 발전하는데 저는 이제 역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한국 쪽을 해주는 분들 또 해주는 분들이 불편하는데 중국이나 일본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이 있고 거대한 또 많은 연구자들이 있고 축적된 연구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아웃사이더잖아요. 한국 쪽이 붙은 뭘 하는 분들은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있는 것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여기 나온 논문들을 가지고 그쪽에 좀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고 그분들도 이쪽의 거를 도움받으면서도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 불교 또 역사를 뭐 철학하는 사람들도 한국 쪽이 뭔가 중국 일본만 하다가 몰랐는데 동아시아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구나. 저는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 학계가 이제 발전하고 또 미국에서 한국 쪽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자리도 나고 뭐 성과도 인정이 되고 서로 윈윈 게임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감입니다. 선생님처럼 너른 마음을 가진 연구자들이 많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고 민감한 부분들이 늘상 발생을 하죠. 네. 그래서 북미에서 또 연구한 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런 소스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얼마만큼 비판적인 또 그런 과정들을 고치느냐 이런 것도 학자로서 양심도 있지만 또 밖에서 보는 시각들도 분명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렇게 소스를 제공을 정말 해주실 테니 가져다 써라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여기서 이런 일을 막 할 수 있는 거는 저보다 위에 분들은 이걸 안 보실 거니까 자유롭게 좀 더 아니 뭐 잘못된 얘기 한 건 아닙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국내에서 정말 선생님처럼 이렇게 조선시대 불교를 굉장히 이렇게 탄탄하게 텍스트에 기반하여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영어까지 잘하셔서 다 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또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고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김현주 선생님 논문 읽어봐야 되겠네요. 저도 사실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조선시대에 뭘 할까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오늘 선생님 책을 영어로 번역됐으면 하는 오히려 네. 중국에서 그 오래된 예책을 영어로 번역한 선생님 책을 빨리 번역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감이 들긴 합니다. 한국 배고사 그 영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데서 나오는데 저는 몰랐는데 외국 분들이 수요가 있어서 다 팔렸어요. 근데 저희 때 더 이상 안 찍는다고 이제 해서 출판 쪽에서 그래서 뭐 저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어떻게 뭐 번역도 하고 해서 영어 논문도 5개 정도 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해보니까 뭐 제가 영어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외국 학자들의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재밌네? 그러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영어 논문 써서 뭐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분야를 알고 싶은 데서 확실히 외국 학자들은 그런 걸 또 관심 있게 보니까요. 맞아요. 그 진짜 황당했던 거가 그 2018년도에 콜로라도 덴버에서 AR
그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불교학술원에 박인석 선생님이 거기 발표를 하시는데 코리안 부디즘 세션인데 사실 뭐 그렇죠 인기가 없죠.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서 거기다가 이제 발표자 몇 명이 외국에서 전혀 한 번도 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뭐 거기 안 오고 이제 버슬 선생님이 체어를 마치고 그다음에 박인석 선생님이랑 동태 학술원이 지금 이수민 선생님도 그때 발표하셨고 뭐 몇 분 더 계셨어요. 근데 박인석 선생님이 그 텍스트가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문헌을 해체해서 표로 만들어서 굉장히 인상적인 표. 이걸로 봤을 때 이제 그 뭐 한번도에 전래된 설은 뭐다 뭐 이런 걸 막 밝혔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듣기 힘들어도 그 표가 있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박인석 선생님이랑 굉장히 또 여한이 있어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박인석 선생님 발표 끝나고서는 그 콜롬비아대 폴 해켓이라고 그 폴 해켓은 사실 티베트 불교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표에 뻑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 꼭 연락하라고 박인석 선생님한테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네. 어디선가 알아둔다. 영어 못해도 상관은 없죠. 표를 그리는 기술.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영어도 문제긴 했지만 이제 김 선생님께서 벌써 몇 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계 풍토가 한국에서는 너무 불가항적이라서 이제 그죠. 그게 조금 서양 학계하고는 가장 또 큰 대척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서양 학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아까 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안 읽고 서로 비슷한 영역에 있으면 잘 안 읽어봐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 아까 김영철 선생님이 살짝 건드리셨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논문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은 미국에서는 무조건 논문은 쳐주지도 않고 모노그래프만 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 학계에서 학자들을 평가하는 시스템 자체가 학자를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사실 제가 미국에서 모노그래프로 만들면 물론 여기도 빈구멍이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논문을 너무 과다하게 뽑다 보니까 더 이상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분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모험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네, 그러니까 알고 싶어서 관심 없어서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것까지 읽기는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게 한국 시스템인 것 같고 저도 이제 교육한 지 한 10년 돼가더라고요. 근데 늘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한국어 학술 논문을 내다 보면 늘 드는 생각은 왜 국내에서는 하나의 주제, 그러니까 스칸다에 대해서 여기서 내가 논문을 시작을 하면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뭐 AS에서 발표를 하지만 콜롬비아에서 발표하고 미시간에서 하나의 완성된 논문이 나오기까지 맞아요. 뭐 한 5, 6년의 맞아요.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의 피드백을 다양한 방면에서 듣고서는 논문이 완성되는데요. 우리 학교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발표 논문을 다른 데서 발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허락되지 않거든요. 이게 맞아요. 그게 조금 논문을 네. 숙성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쪽 얘기를 더 해보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어두운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무리 질문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제5회 리캅스 2부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